반갑습니다. 덕분이랍니다. 오늘 브리핑 주제는 월세, 권리금, 보증금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역시나 덕분이네 영상에서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죠. 하지만 2023년 버전으로 이걸 좀 더 묶어 가지고 또 그만큼 변화되어 있으니까요. 벌써 한 4년이 흘렀거든요. 제가 영상을 시작한 지.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세입니다. 월세는 덕분이네가 항상 얘기하는 게 월세가 싼 곳이 가장 좋다라고 늘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들이 많죠. 물론 이것도 이제 시기가 많이 변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4년째 월세는 싼 게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악플도 많이 달립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카페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월세의 적정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월세를 3으로 나눕니다. 매장을 보러 갔어요. 그러면 그게 90만원이라고 쳐봐요. 월세가. 그럼 3으로 나눠요. 그럼 3, 3은 9, 30만원 아닙니까? 그 30만원이 하루 매출이 될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매장에서는 하루 30만원을 팔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좋은 월세입니다. 90만원이란 돈이 하루에 매출이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내가 한 달 매출이 한 900만원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10% 이내, 그러니까 90만원이 맥시멈 월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월세를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월세가 싸다라고 싸면 쌀수록 좋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바로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밑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은 월세다라고 인식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권리금. 예전에 가지는 권리금의 가치하고 지금의 권리금의 가치는 바뀌어져 있는 형태예요. 근데 관성에 의해서 예전의 권리금 가치를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권리금은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권리금에는 어떤 권리금이 있느냐? 권리금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권리라고 하는 게 바닥 권리예요. 묻지마 권리. 여기 바닥 권리는 1억쯤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권이 아주 사람들이 몰려들고 장사가 잘 되는 상권이어서 기본적으로 그 가게 자체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럴 때 이제 생겨나는 게 바닥 권리입니다. 근데 이런 바닥 권리가 형성되는 대한민국 상권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죠.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아직도 존재는 합니다. 그런 거대한 상권들이 존재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주 예전에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상권을 어떻게 봤냐면 60대 특구 상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60대 특구 상권에 들어가려면 전국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려면 바닥 권리가 적어도 1억에서 2억 정도는 줘야 들어갈 수 있었던 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웬만한 상권, 특히 신도시라든지 구도시의 동네 카페나 이런 데에는 바닥 권리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사라져 버렸다. 도심지에 있는 카페 역시도 웬만한 곳이 아니면 바닥 권리 자체는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권리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영업 권리는 뭐냐면 내가 하는 매장이 장사가 잘 돼. 다른 가게는 장사가 안 되는데 내 가게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매출의 가치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책정해 주는 게 영업 권리입니다. 이 세 번째, 시설 권리인데, 이 시설 권리는 지금도 거의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만서도 그 비용의 반도 못 가져가죠. 보통 뭐 3분의 1도 못 가져가고, 글쎄요, 심하면 10분의 1을 가져갈 수 있을까? 거의 못 가져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시설 권리가 아직까지는 대부분 남아있다. 그 권리가 보통 뭐 1,000만원, 2,000만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 역시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권리금이 지금 현 시대에서는 사라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권리금은 위험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뭐예요? 비수기에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성수기 때 잘 될 때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치라는 게, 권리라는 게 점점 사라져 가니까 하향 곡선을 그리니까 위험한 투자다, 이렇게 덕분이 내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은 좀 위험하니까 권리금에 목을 메고 그 매장을 찾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덕분이네의 판단입니다. 이거는 처음 제가 얘기를 꺼낸 게 4년 전인데 지금도 유효할 정도면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증금이 있는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는데,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증금은 가게를 뺄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차피 보증금도 투자의 금액이거든요. 보증금이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이루어지는데 1억이나 막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 돈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엑시트 때, 가게를 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보증금이고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될 때 심리적 마지노선 역할을 해요. 장사가 안 될 때 보증금을 묶어두고 그 보증금을 이제 빼먹어야 되잖아요. 적자니까, 월세를 못 내니까. 그러면 계약 기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알토란 같은 내 돈의 보증금을 자꾸 빼내가는데, 5천만원 미만이면 5천만원에 이제 끝나버리면 되는데 1억 2억이면 그것이 다 빠질 때까지 버티게 되는, 이 법적인 계약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보증금 높은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초보 창업자는 보증금 높은 곳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보증금 높은 곳은 꾼의 영역이에요. 꾼, 전문가의 영역이란 얘기죠.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 붙어있는 가게다 그러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초보 창업자는 명심하세요. 5천만원이 기준이에요. 그게 보증금입니다. 지금까지 월세, 권리금, 보증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세 개가 뭉쳐져서 그들만의 역학관계들이 생겨나요. 장사 경험이 많고 이제 덕분이네처럼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이거를 좀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전부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를 듭니다. 자, 보세요. 월세가 쌉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싸요. 그리고 권리금이 비싸요. 그러면 이익도 높아집니다. 보통 월세가 비싸면 권리금은 다운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이익이 줄어드니까, 월세가 비싸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권리라는 것도 이익에 수반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가 싸야 권리금이 높아지고, 권리금이 높아지면 이익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권리금이 높으면 엑시트 할 때, 가게를 뺄 때 권리금이 점점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이 시대에 권리금이 내려가면 내가 번 만큼 결국 나갈 때 권리금을 다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손해가 나는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권리 있는 매장이 당장에는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옛날에는 권리를 주고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센 매장을 선호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익은 있으되 나갈 때, 엑시트 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요즘의 시기가 그렇고, 앞으로 더 이게 심해질 거다,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자고요. 무권리예요. 근데 보증금이 높아. 막 보증금이 1억 2억 합니다. 또 역시나 월세도 세요. 막 2억에 막 1,000만원 2,000만원 이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안 나겠죠. 건물주 배만 부르겠죠. 근데 이게 왜 이게 발생이 되나요? 이런 거는 아주 중심상권, 그쪽의 어떤 중심상권, 구도시의 중심상권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아니면 신도시 중에서도 요지의 코너 자리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현상 속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제가 이거 꾼의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보증금이 높은 것은 일반 개인 창업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판판이 깨지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이런 곳은 어떻게 되냐면 프랜차이즈라든지 대기업이 보여주기 위한 매장이에요. 사람들은 몰려드니까 적자가 나도.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안테나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도 이렇게 보증금 세고 월세 센 곳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덕분이네가 선호하는 메커니즘. 권리가 없어요. 보증금도 낮아요. 월세도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게가 좀 후지게 느껴지겠죠? 사람들 생각에 뭐 자리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건물 상태도 조금 뭐 좀 삐리해. 근데 여기에 그냥 하면 되나요? 여기에 우리가 항상 덕분이네가 얘기하는 경쟁력, 차별화 컨셉을 넣어서 자기만의 색깔을 넣는다면 매출이 아닌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월세, 권리금, 보증금의 역할 관계가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애를 썼는데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아는데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고요. 또 뭐 악플도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오래전 동안 했었고요. 4년 전에 영상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이걸 고수하고 있는 거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 논리가 틀리지가 않았다는 걸 매번 보거든요. 아주 예외는 있어요. 예외 하나를 가지고 네가 틀렸다 뭐 이러지는 마십시오. 보통 평균적으로 초보 창업자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은 월세와 권리금, 보증금에 대한 역학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